안녕하십니까. 한 달에 한 번 국가보훈처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간 국가보훈처입니다. 놓쳐서는 안 될 다양한 정책과 소식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부의 한국전 참전 함정인 미주리호에서는 참전용사 위로 감사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해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 한국전 참전용사와 가족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영예로운 한미동맹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미주리함은 한국전쟁 당시 미국 함정으로는 처음 한반도에 도착해 인천 상륙작전 당시에는 삼척 지역을 포격하는 임무를 수행했으며 흥남철수 작전에서는 최후까지 남아 중공군의 접근을 막는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던 한국전쟁의 상징적 함정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8월 31일 일제강점기 하와이에서 활동했던 국내외 독립유공자의 직계 후손들에게 훈장을 전수했습니다. 훈장 전수에 앞서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12월 국외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의 일환으로 하와이 현지에서 후손 면담과 입증 자료 수집 등을 거쳐 올해 5월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하와이 거주 후손 4명을 직계 유족으로 확인했으며 이번에 국가보훈처장이 하와이 현지에서 직접 훈장을 전수하게 된 것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하와이를 비롯한 무명의 국외 독립유공자와 후손을 찾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인류 보훈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갈 계획입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소득 인정액에서 보상금 중 최대 43만 원을 비롯해 일부 수당이 제외됩니다. 기존에는 보훈보상금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이 소득으로 전액 인정돼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기초연금액이 삭감돼 보상금 인상 효과가 반감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훈보상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으며 이로 인해 15,000여 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이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에 한 달 전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행성 출혈열 병원체를 세계 최초로 발견하고 예방 백신과 진단 키트를 개발한 고 이호왕 교수의 유해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됩니다. 이번 결정은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것으로 고 이호왕 교수는 국가사회공헌자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입니다. 국가사회공헌자 안장 자격은 국가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해 심의를 거쳐 안장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백범 김구 선생과 도산 안창호 선생, 만해 한용운 선생의 친필 휘호 6점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유목, 별이 되어 빛나다라는 주제로 임시정부 기념관 상설 전시로 개최됐으며 국민들로 하여금 독립운동가들이 꿈꾸었던 세상을 유목을 통해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유튜브 채널 국가보훈처에서 학예연구사의 설명과 함께 영상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수유리 한국광복군 합동묘소에 있는 광복군 선열 17위가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장됐습니다. 다시 대한민국 영웅을 모십니다라는 주제로 추진된 이번 이장은 11일 묘소 개장부터 임시 안치, 국민 추모, 참배 기간을 거쳐 합동 봉송식과 안장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수유리 한국광복군 합동이장은 정부가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 바친 후손 없는 광복군 선열들을 국민과 함께 기리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직접 추진한 첫 사례이며 수유리 광복군 합동묘소는 이장 후에도 표지석을 마련하는 등 한국 광복군의 상징적인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8월 10일 윤주경 국회의원실과 함께 독립운동사 연구기반 강화 법률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는 윤종진 국가보훈처 차장과 윤주경 국회의원, 이계형 한국근현대사 학회장을 비롯해
국내 석학과 전문가, 독립운동연구, 전시기관 담당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독립운동사 연구기반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정립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국내를 넘어 세계에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사와 가치를 널리 알려나가는 데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8월 9일 독립기념관에서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 창설 완료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독립유공자 가족관계 등록 창설은 지난 2009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후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정부가 직권으로 처음 추진한 것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위해 독립유공자의 원적과 재적, 유족 존재 여부와 생몰 연월일 등의 신상 정보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허가 신청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직권으로 신청해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게 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무호적 독립유공자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올해 한미수교 140주년과 한카자흐스탄 수교 30주년을 맞아서 2022 국외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8월 12일부터 18일까지 6박 7일 동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후손들은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비무장지대 안보체험 등 선조들의 독립운동 발자취를 따라가며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고 세계 속 한류 문화를 체험하는 등 다양한 일정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1995년부터 시작된 국외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행사는 2019년까지 20개국에서 894명이 참가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LG U+와 함께 제77주년 광복절과 미주 한인이민 120주년을 맞아서 독립자금 적립 캠페인을 전개해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당연하지 않은 일상이라는 주제로 전개된 이번 캠페인은 게임 소통형 휴대전화 콘텐츠에 참여하면 자동으로 독립자금이 적립되는 형식으로 당초 목표했던 3만 7천 명을 크게 웃도는 10만여 명의 국민들이 참여했습니다. LG U+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독립운동가 후손을 위해 총 5천만 원의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총 303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했습니다. 이번에 포상되는 독립유공자는 건국훈장 79명, 건국포장 24명, 대통령표창 200명으로 포상자 중 생존 애국지사는 없고 여성은 30명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건 물론 보다 다양한 독립운동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8월 12일 문화역 서울 284에서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공연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공연에는 김희곤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장을 비롯해 역사 유튜버 한용준님과 정치학 박사 김지윤님, 배우 최불암, 한수연님과 대학생 등 61명이 참석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다가올 광복 100년의 희망을 공유했습니다. 독립운동의 역사, 일제강점 이후 공간의 변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등 각 주제에 대한 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의 자유토론과 소통으로 이루어진 이날 공연은 유튜브 채널 국가보훈처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12일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은 영국 국립문서보관소가 소장한 한국광복군 인면전 구공작대 관련 자료를 최초로 발굴해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발굴된 자료는 총 8종 400여 쪽 분량으로 한국광복군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일원으로 항일 공동투쟁 전선에서 적극 활약했다는 것을 영국군의 공식 자료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에 수집한 문서 가운데 관련 내용 일부를 공개한 데 이어 전체 수집 자료에 대한 번역과 분석 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한영수교 140주년이 되는 내년에는 국제학술회의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훈의료혁신위원회가 보훈공단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쇄신안을 반려하며 전면 보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보훈공단 자체 쇄신안에는 진료 적체, 의료진 이탈 등 보훈의료 당면 현안과
공단의 조직 기능 및 인력 조정, 재정 효율화 방안 등이 제기됐지만 혁신위는 공단의 자체 쇄신안이 미온적이고 방어적인 수준에 그쳤다고 판단해 전면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보훈의료혁신위원회는 지난 7월 출범한 보훈처 정책자문위원회 내의 분과위원회로 조직진단, 경영관리 자문과 의료행정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돼 보훈공단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3일 서울 암사동 인류보훈 동행 1호 주택에서는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경제계가 함께하는 인류보훈 동행은 올해 총 2억 원 규모로 인테리어 전문가가 직접 대상 가구를 방문해 면담 후 대상자의 요구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업무 협약식 이후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인류보훈 동행 1호 주택 입주자인 최명수 애국지사의 외손녀에게 이달에 독립유공자 선정패를 전달하고 독립유공자의 집 명패를 달아드렸습니다. 8월 25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서는 한중수교 30주년 계기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중국과의 관계 이해를 주제로 열린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국내 역사학자 5명과 중국 역사학자 5명을 비롯해 국내 대학원생과 유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은 이번 학술회의를 계기로 1932년 소실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자료 발굴을 위한 조사와 임시정부사에 대한 연구를 한중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학술 교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TV 나라사랑 유튜브 채널에서는 보고 싶다 전우야 콘텐츠를 제작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다 전우야는 참전용사들의 전쟁 경험담과 함께 찾고 싶은 전우에 대한 사연을 영상을 통해 소개하는 콘텐츠이며 영상 제작에 참여를 원하거나 사연에 소개된 전우에 대해 알고 계신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대변인실 044-202-5092로 전화 주시거나 자막에 안내되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찾기 프로젝트 보고 싶다 전우야에 보훈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처의 다양한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월간 국가보훈처. 지금까지 2022년 9월호 함께 하셨는데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편리하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